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좌까지 풍성해지는 넉넉한 한가위 되십시오.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는 엔비디아가 있다면 코인에는 유비아가 있습니다. 유비아가 정리해드리는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한가위 특집을 맞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크고 작은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고 또 미워하는 애증의 코인이죠. 리플입니다. 리플과 SEC 이 소송 사건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이 SEC는요 리플랩스에게 소송을 걸게 됩니다. 사연은 뭐였을까요? XRP 가상화폐는 이 증권인데 이것을 등록하지 않았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초창기 리플은 블록체인과 또 암호화폐, 이 실제 의도와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리플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는 XRP인데요.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이 코인에서 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 투기꾼들이 초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고의적으로 코인을 매입했습니다. 이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개입하게 됩니다. SEC는 리플이 13억 달러 상당의 무면허 증권을 대중에게 배포하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리플의 최고 책임자인 라센과 갈링하우스를 고소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에 리플랩스는 반박문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XRP는 투자 계약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리플랩스에는 주식이 따로 존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XRP가 아닌 리플랩스의 주식을 사야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플랩스의 활동과 XRP 코인 시장 가치는 관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리플랩스에 의해서 시세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 시장에 의해서 변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소송 사건은 리플랩스가 벌금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토레스 판사는 리플랩스에게 1억 2,500만 불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나로는 약 1,720억 원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패소에 가깝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SEC는 20억 불을 요청했었으니 거의 내지 않은 셈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껏 SEC와의 이 법적 공방은 암호화폐 투자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심어주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소송이 끝나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리플은 악재가 해결이 됐습니다. SEC의 이 항소가 남아있기는 하지만요. 이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기업과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지위부터 증권성 여부까지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결국 미소 지은 건 리플이네요. 지금까지 리플과 SEC 소송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석 같은 코인을 찾아 떠나는 코인 원정대 인사드립니다. 코인 원정대. 이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네, 추석 연휴 동안 이 가격 추이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이 추석 기간에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2017년에는 중국이 이 가상자산 공개와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한 것과 더불어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폐쇄하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2018년에는 박상기 이 전 법무부 장관이 모든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라고 엄포를 놓는 이른바 박상기의 난, 이것 때문에 급락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추석부터는 이 하락의 역사를 피해 왔었죠. 지난해 10월 9일 2,600만 원 선이었던 비트코인 금리 인하 등의 호재 요인에 추석 당일인 이 10일에는 결국 3천만 원을 넘어줬었습니다. 코인 시장을 이끄는 거시 경제 흐름, 혼자서 알아보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세 단장을 마친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와 각종 정보들로 알아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팀코스의 리트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코인 길잡이 리트입니다. 네. 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 우리 이끌어주는 비트코인부터 함께 살펴봐야겠죠. 바로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 명절 직전에 연준의 금리 인하를 확신해주면서 이 빅테크 주도로 상승세를 연출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은 이 계속되는 횡보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장세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시각으로 17일에서 18일에 있을 이 FOMC 마무리가 완벽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시장의 분위기 역시도 좀 환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한데요. FOMC 이후로 이게 FOMC 마무리가 되면은 우리 시장 좀 분위기 환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FOMC 같은 경우에는 발표 지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네, 왜 이렇게 즐거워 보이세요? 아니, 오늘 또 이게 네. 저희가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한복을 입고 있으니까 기분이 조금 이제 리프레시가 돼가지고 텐션이 조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려보게 된다면은 네. FOMC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네. 일단 FOMC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나왔어요. 네. 일단 뭐 암호화폐 쪽으로 나쁘지 않은 뭐 최악의 경우는 당연히 아니고요. 네. 나쁘지 않은 쪽으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제 25 베이시스 포인트가 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베이비 이제 스텝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형태고요. 네. 일단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금리 결정이 나와주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추석 기간에는 푹 쉬시고 차트에 대한 너무 신경 강하게 안 쓰셔도 될 것 같다. 네. 원래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석이 진행이 될 때 네. 가격이 큰 변동성은 보여주지 않았었어요, 이전에. 네. 그래가지고 뭐 물려 계신 분들은 저희가 손절 전략을 또 세워드리겠지만 네. 그게 아니신 분들께서는 연휴 기간 푹 쉬시고 네. 그 이후에 금리 결정 이후의 차트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려보게 네. 된다면은 그럴 때면은 네. 이제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저희 팀코스의 네. 종이비행기방을 들어오시면은 조금 더 저희가 자세하게 혹은 더 직접적으로 대응을 해드릴 수가 있다라는 네. 점 살펴가실 수 있겠고 빅스텝보다는 베이비스텝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네. 이것도 100%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뭐 팀코스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이제 직접적인 저희의 또 정보 같은 거를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려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확률이 혼자서 제가 하기가 알기로- 어렵죠. 네, 맞습니다. 지금 베이비 스텝 확률이 제가 알기로 80% 정도가 되고 오. 빅스텝 같은 경우에는 높긴 20% 하네요. 확률 정도가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베이비 스텝으로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경기 침체를 지금 우려를 해소를 해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베이비 스텝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 이제 빅스텝의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은 연준이 이제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어서 네. 이제 좀 강하게 대응을 하는구나 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그렇게 되면은 네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나요? 빅스텝이 시장에서? 나와주게 네. 된다면은 위험 자산의 선호도는 내려가죠. 음. 네, 내려가고요. 이제
베이비 좀 더- 스텝이 나와주게 네. 된다면은 오히려 금리 인하폭은 줄어들지만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 자산의 비중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렵네요, 참. 네, 맞습니다. 암호화폐를 이제 시장을 시장 쪽에 긍정적인 영향은 네. 빅스텝보다는 베이비 스텝이 나와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베이비 스텝이 나와준다거나 아니면 빅스텝이 나와줬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네.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 모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일봉 달러 차트이고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네. 이제 주봉상 큰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하락 채널, 네. 고점 낮춰주고 저점을 낮춰주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네. 그렇다는 말은 즉슨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이 네. 최고점 구간이에요. 최고점 구간 매물대 70K에서 72K 정도 되는 매물대 구간이고요. 네. 상승 추세 중에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가격은 더욱더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 말은 즉슨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형태이지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네. 보수적으로 그어 봤을 때 상승 채널의 상단부를 이렇게 작도가 가능해요. 물론 신고점을 갱신을 해주게 된다면은 그 네. 누구도 이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를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는 이제 차트를 통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어느 구간의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터치를 해주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상승 채널의 상단부인 10만 5천 불 정도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고요. 네. 뭐 다른 관점으로 이제 엘리엇 파동을 사용을 해서 고점 부근을 예측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엘리엇 파동을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도적 관점으로만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일본 구간에서 하락 채널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 중인데 또 자그마한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이 패턴은 어떤 건지 한번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근데 무슨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하기에는 네네. 약간은 옆으로 쭉 가고 있으니까 삼각수렴의 형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좋습니다. 잘하죠? 네. 네, 삼각수렴도 이제 땡땡 네. 트라이앵글인데 그건 그래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저를 섭섭하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차트를 조금 볼 줄 아시는 분들라면은 삼각수렴을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삼각수렴, 맞아요. 박스권, 네, 뭐 힘을 모아가고 있으니까. 어센딩, 디센딩 이런 걸 네.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굉장히 이게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보기가 쉬운 패턴이에요. 오. 삼각수렴을 이제 위로 뚫으면 어디로 갈까요? 계속해서 이제 힘을 모았으니까 네. 위쪽으로 폭발이 나오지 않나요? 네, 그럼 아래로 뚫으면요? 아래로 뚫으면 또 이제 힘을 모은 만큼 이제 아래로 하방이 열려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은 바로바로 네. 이렇게 대답이 나오셔야 돼요. 우리랑 잘만 따라오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힘코스로 따라오면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만 따라오시면 되고요. 네.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어차피 다 봐드릴 거니까 네.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삼각수렴 패턴이 진행 중인데 이 삼각수렴 패턴이 약간 애매한 게 이 네. 고점 부근과 저점 구간 사이에 이격도가 조금 벌어져 있어요. 오. 이 터치를 해준 구간이 네. 조금 길어요. 그래가지고 이 패턴이 무조건적으로 옳은 패턴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제 네. 고점 두 개를 형성을 해 주었고요. 저점 두 개를 형성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응축 중인 구간이구나는 저희가 네네. 알아갈 수가 있겠고 실제로 거래량도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은 이 시작점 부근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패턴 같은 경우 신뢰도가 있는 패턴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작도를 해놓은 상태이고 여러분들도 이 수렴 구간 네. 응축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수렴 구간의 상방이든 하방 구간이든 돌파를 해준 쪽으로 가격이 방향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알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수렴의 상단부랑 하단부 구간 가격대가 중요하겠죠. 네. 하단부 구간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54K 정도 구간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54K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저점 구간 매물대 구간들이 존재를 해요. 제일 네. 중요한 구간 같은 제일 중요한 구간 가격대는 일단 전저점인 52.7K 구간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이 52.7K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49K 구간의 수평 지지선이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49K 구간이 네. 약간 의미 있는 매물대라고 볼 수 있었던 게 네. 볼 수 있는 게 왜요? 비트코인 ETF 이제 상장 소식 이후에 가격이 크게 상방으로 올라가 주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 시기 구간을 이제 저항을 받아주었다가 돌파를 해준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 49.1K 구간 매물대다. 그래서 49.1K 구간 매물대를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도 이탈을 해줄 가능성이 높고요.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한다는 것은 이제 하락장에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이지만 네. 더 큰 이제 하락 추세 장이 시작될 수 있다는
하락 가능성을 더 큰 하락 가능성을 시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49.1K 구간을 이탈해주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 카스텍 가격이 많이 하방적으로 큰 폭으로 떠질 수 있다라는 점 알아갈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네. 우리 악재 같은 거는 지금은 없지 않나요? 뭐 지금 우리에게 당장 이제 맞닿아 있는 악재 같은 거 마운트 곡스 물량도 매도 물량도 좀 적어졌고 적게 남았고 3분의 1 정도만 남았고 네. 크게 우리를 지금 우리 시장에서 큰 악재는 남아 있지 않나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는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요. 네. 중동 전쟁, 이란 전쟁 이슈도 있고 네. 아직까지 해결이 완전히 된 상태는 아니에요. 음. 근데 이제 그 발표 직후에 네.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와 주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준 상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금리 결정이 이제 빅스텝이 나와주느냐 아니면 네. 베이비 스텝이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 뉴스가 어떻게 등장을 해주냐 그거에 따라서 이 수렴의 상단부 구간, 하단부 구간을 이탈해줄지 하단부를 이탈할지 상단부를 돌파를 해줄지 방향성이 네. 어느 정도 나아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이비 스텝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고요. 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은 가격이 상승이 나와주겠죠. 그럼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수렴의 상단부 저항 구간선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61.2K 정도 구간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61.2K 정도 구간으로 예상이 되는데 61.2K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61.2K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다음 저항 매물대가 62.8K 구간이 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2.8K 구간까지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까지인 68.5K 정도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원동력이 돼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빅스텝이 나와준다라는 것은 금리 인하이지만 네.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폭은 아니에요.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빅스텝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수렴의 하단부 구간인 54K 선이라든가 아니면 52.7K 구간에 존재하고 있는 전저점 매물대까지는 가격이 하방적으로 나와줄 수 네.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 키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동평균선이 지금은 어떤 배열 상태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금요. 네. 다시 어디 부분이요? 이평선이 네. 수렴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폭발하고 있을까요? 이평선 지금 수렴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평선이 그러면 응축하고 있으면은 네. 이후에 폭발이 나올 수 있다. 네, 폭발이 나와줄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응축하고 폭발이 나와준다라는 것을 저희가 차트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응축한 방향성이 상방으로 폭발을 할지 하방으로 폭발을 할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방향성은 보조지표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하죠. 보조지표를 이제 체크하기 전에 먼저 현재 이평선 상태부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평선의 색깔은 이제 파란색이 20,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0 이동 평균선이고요. 지금 현재 240 이동 평균선을 제외한 역배열인 상황이에요. 20, 60, 120 순서대로. 그럼 역배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일단 하방 추세를 나타내고요. 하방 추세 이외에도 현재 역배열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정배열보다. 네. 네, 그리고 이평선의 기울기를 통해 하방의 힘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단기 이동평균선의 2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보면은 하방 기울기로 강한 형태이고요. 하방 기울기로 강한 형태이니까 어제자 캔들 그리고 오늘자 캔들마저도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려면은 네. 물론 뉴스 같은 것들로 인한 급락이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단기간 내 2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전환이 되어야 한다. 상승이 나와주려면은 그렇다는 것은 이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상방으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것은 이제 매수세가 등장을 해주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될 것이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은 현재 구간에서 저점 매도세가 진행이 되더라도 혹은 저항을 받아주더라도 이렇게 저점을 높여주는 형태로 쌍바닥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요. 네. 쌍바닥 패턴은 상승 반전일까요? 하락 반전일까요? 상승. 지금 이게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맞습니다. 상승 반전. 네, 상승 반전 패턴이고요. 네. 쌍바닥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쌍봉이나 쌍바닥 등등은 네. 패턴이 나와주더라도 완성된 패턴이 아니에요. 이 넥라인, 저항 네. 구간이나 지지 구간을 이탈해줘야지 완성되는 패턴입니다. 이탈이 꼭 나와야지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쌍봉도 이게 네. 쌍봉 패턴이 등장을 했으니까 어. 하락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이해를 해줘야지 쌍봉이 네. 등장을 했으니까 무조건 가격이 떨어질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되게 위험할 수 있네요. 이게 괜히 이제 내가 나의 고집이 생겨버리면 위험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가격은 네. 파동의 형태를 그려요. 파동은 네. 상승을 하고 음. 뭐 하락이 나오고 상승이 네. 나오고 이게 상승 추세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상승 추세 중에 네. 응축이 들어옵니다. 네. 파동의 형태는 이런 식의 파동의 형태도 있을 거고요. 어. 이런 식의 형태도 있을 거고요. 네.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이런 형태의 파동도 있겠죠. 네. 근데 이 그림을 잘 그리십니다. 네. 파동이 크게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각자 상승이 나와주게 되고 상승 추세로 예를 듣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조정이 들어옵니다. 이 조정은 네. 시간 조정이 있고요. 가격 가격 조정이 조정. 있어요. 네. 알고 계시네요.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얘기해요, 제가 아니요. 공부를 네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따라하시면 아실 수 있다. 그리고 네. 제가 이렇게 많이 제가 이전 방송에서 출연을 했을 때 많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빠르게 살펴보자면은 네. 시간 조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박스권, 그 다음에 삼각 수렴, 아니면 뭐 어센딩, 디센딩 등등의 패턴이 존재를 하고요. 네. 가격 조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가격이 조정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가격이 하방 쪽으로 빠져주는 이제 하락 추세에서는 상승으로 가격이 들어오는 네. 이런 단기 상승 추세 중에 단기 하락 채널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 조정, 가격 조정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파동의 형태는 항상 폭발이 나와주고 응축으로 진행이 되고 조정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재차 폭발이 네. 나와주게 됩니다. 쌍바닥 같은 경우에는 폭발이 나와준 직후에 응축이 진행이 된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 응축 구간을 이탈을 해주기 전까지는 가격이 응축 이후에 재차 상방으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승 반전 패턴, 하락 반전 패턴 등은 네. 반드시 그 지지 구간, 저항 구간,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 그거를 이제 넥라인이라고 부르고요. 네.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약간 V자 형태로 가격이 올라가지고 있는 형태인데 네.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강한 형태여서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줄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항을 받아주고 가격이 조금 더 하락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때 아까 작도적 관점에서 보았었던 수렴의 하단부 구간이라든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상승 채널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런 저점을 높여주는 쌍바닥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될 것이고요. 네. 그 구간에서 넥라인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58.5K 정도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지 상승 반전 패턴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쌍바닥의 형태를 그리면은 기울기가 조금 완화될 거예요. 네. 완화된다라는 것은 돌파를 해주기 조금 더 쉬워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역배열에 가까운 차트이지만 24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전환이 되는 형태가 아니고 네. 아직까지는 상방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이 242동 평균선이 하방 기울기로 전환되기 전에 242동 평균선 구간 위로 가격이 돌파를 해주고요. 122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가격대로 따지면은 62.8K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상방으로 폭발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22동 평균선 및 242동 평균선 구간을 돌파를 실패하고 24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전환 혹은 이쪽 구간을 저항을 받아주면서 저점 구간을 갱신을 해주게 된다면은 응축하고 하방으로 폭발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조지표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보조지표는 이제 트리플 스토캐스틱으로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이고요. 이 보조지표만 보았을 때는 상방적으로 유리한 형태예요. 단기 K선 같은 경우 과매수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그보다 상위 시간 개념인 중기와 장기 K선이 상방 기울기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이고요. 장기 K선 같은 경우에는 과매도 구간을 이제 골든 크로스를 해주면서 돌파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 무빙이기 때문에 나 장기적으로 상승할 거야 라는 시그널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근데 다만 네. 지금은 역배열에 가까운 차트이고 242동 평균선 구간에서 가격이 상승이 나준다 할지언정 242동 평균선 구간에서의 저항이 예상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위 시간봉인 주봉의 차트를 보았을 때에는 하방 시그널이 유지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일봉의 저점 구간 이 상방 시그널은 무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동 평균선도 중요하지만 아까 작도적 관점에서 보았었던 이 수렴의 상단부, 하단부 구간이 네. 이동평균선적 구간에서 봤을 때 상방으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시점이고요. 네. 하방 쪽으로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이제 52.7K 구간을 주요 매물대 구간으로서 지켜보시면 되겠는데 네. 예상 쌍바닥 구간이라 하방 쪽으로 떨어지게 되고 수렴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하방 쪽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상방 쪽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일봉에서의 상승 시그널이 유지가 되고 있는 형태구나라고 이해해 주시고 상방 쪽으로 돌파를 해주고 그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리테스트 구간에서 진입을 하셔도 네. 절대 늦은 진입이 아니니까 지금은 이 수렴 패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관망을 하시고 그 이후에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패턴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 그리고 넥라인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를 돌파해 주는지 이걸 꼭 보고 투자하셔라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을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주셨는데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걸 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송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게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어떻게 지금 보고 있으신지 좀 짚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저희가 준비해온 자료화면 보면서 설명 드려볼게요. 네.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란 이제 암호화폐 시장 중에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네.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의 상황과 비트코인 가격의 상황을 지금 아래 이 자료 화면에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위쪽에 있는 게 도미넌스 차트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제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에요. 지금 이걸 보시면은 4시간봉 차트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네.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가격도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그 말은 즉슨 비트코인 상승, 도미넌스 상승이라는 얘기고요. 이거를 이제 왼쪽 표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비트코인의 가격 어? 상승하고 있고요. 네. 도미넌스의 가격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은 그렇다면은 소폭 상승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하락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냐.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장인 모습이에요. 네. 비트코인도 그렇고 알트코인도 그렇고 일본 관점에서 보면은 대다수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다만 근데 모든 추세가 하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뭐 에이브코인 같은 경우 그렇고요. 이제 네. 트론 같은 코인이 이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알트코인 혹은 상승 반전 패턴이 나와주고 매물대 구간을 돌파해주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 네. 다만 하방 추세가 강하고 하방압이 강한 이제 상승 반전 패턴도 등장하지 않고 하방압이 강한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네. 도미넌스 차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미넌스 차트 일봉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들은 이제 일봉상 상승 채널이 진행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세기형 패턴이 상승 세기형 패턴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데 상승 세기형 패턴은 하락 반전 패턴일까요? 뭘까요? 상승 쪽으로 이렇게 세기를 만들어가면은 이거는 하락. 맞죠? 아! 네, 맞아. 맞습니다. 네. 너무 이 텀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틀린 줄 알았잖아요. 아니에요. 네. 맞는 말씀이신데 네. 지금 세게 하단부 구간이랑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이랑 이격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건가요? 네, 네. 이격도가 네. 이쪽 구간 가격대랑 네. 이쪽 구간 가격대가 그렇게 아. 멀지가 않죠. 네. 네, 그래가지고 세게 진행 중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승 추세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한가요? 네, 그것도 중요하고요. 네. 세게 하단을 이탈하게 되더라도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재차 이렇게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리테스트를 받아주는 거예요? 저 리테스트 정도도? 저항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탈하고 음. 반등 나오고 음. 저항 받고 다시 반등 저항 이러면서 네. 응축 구간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고요.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그냥 네. 이런 식의 파동으로 이탈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네. 거는 상승 채널이 진행 중이고 상승 네.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해줘야 된다. 세게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하더라도 조금 유리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방적으로 이격도 구간이 길지가 않아가지고 네.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까지 이탈 유무를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아까 차트 자료화면에서 보았었던 4시간봉 네. 차트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단기적인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또 응축 중인 모습이에요.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 쪽에 도미넌스가 유리하고요. 도미넌스의 가격이 하방 쪽으로 빠져줘야지 알트코인에 유리하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부 구간 가격대인 이제 56.5% 구간을 이탈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4시간봉의 이평선 상태는 현재 응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응축한 이동평균선 구간들이 하방으로 떨어지게 되려면은 현재 가격이 57.4% 구간인데 네. 240 이동평균선에 존재하고 있는 57.2% 구간을 이탈 후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고요. 박스권 하단부였던 56.5% 구간을 하방 쪽으로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네. 하방 쪽으로 더 큰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겠고 그 하락이 나와 주었을 때
작도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었던 이 쐐기 하단부 구간 네. 퍼센트지로 따지면은 이제 56% 초반 구간 가격대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우리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렇게 함께 봤는데요. 이제 우리 종목들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날아오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겁니다. 보석 같은 코인을 발굴하기 위한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바로 살펴보시죠. 네,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토카막 네트워크,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빅타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되어 있는 종목은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최근에 있었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리플은 가상자산 자산 운용사 중에 그레이스케일, 이제 미국에서 최초로 리플 신탁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출시가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리플 역시도 현물 ETF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리플의 흐름을 어떻게 좀 읽어가고 있으신지 차트 분석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네,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으로 수렴 형태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에요. 네. 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아, 그렇게. 네, 조금 애매한 모습이긴 해요. 어. 네, 이렇게 작도를 해보기보다는 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작도이고 네, 이런 솔직함 아주 좋습니다. 수렴 형태를 그려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가격이 수렴 진행 중인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단기적인 상승 채널이 또 진행 중인 모습이죠. 상승 추세를 이런 식의 형태로 그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그마한 네. 이 수렴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상승 추세 중에 하락 추세 구간을 돌파해주는 모습으로서 이 구간 만약 돌파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괜찮은 매수 구간 관점으로 진입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전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지금 구간에서 상단 구간 돌파 더불어서 이제 저항 매물대 구간이 생겨져 있는 모습이죠. 네. 지금 어제자 꼬리 캔들 기준으로 806원 정도의 저항선이 형성이 된 모습이고요. 이 806원 선이 이전 차트에서 보게 된다면은 네. 역사적으로 중요한 저항선이다. 이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이 수렴 상단부 구간을 돌파해주게 되고 806원 구간까지 저는 돌파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806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방적으로 올라와주게 된다면은 다음 구간 매물대 구간이 또 형성이 되어 있죠. 네. 종가에서 꼬리 기준으로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875원에서 920원 정도 구간을 리플의 상단 저항선 구간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구간 에서 돌파를 실패하고 가격이 네.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수렴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의 가격대가 715원 정도 구간이에요. 네. 715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요.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상승 반전 패턴 및 캔들 패턴을 같이 체크를 하시고 네. 매수 관점으로 고려 가능하겠고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게 되더라도 전저점 구간인 688원 구간, 690원 정도 구간의 수평지 이상이 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럼 690원 구간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 관점으로 유지를 하시되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는 전략을 가져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우리 한국인들의 사랑과 염원이 담긴 리플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최근에 이제 미국의 물가 데이터와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인 반등을 준 게 솔라나 가격에도 영향이 있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이 데이터 역시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부 완화하면서 솔라나 역시도 10월 달에는 이제 업토버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10월 달에 상승할 수 있을지 우리 솔라나 어떻게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신지가 궁금한데요. 바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솔라나 차트도 보물이 있을지 아니면 함정이 네. 있을지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라나 같은 경우 메인 관점은 일단 네. 수렴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을 해주고 매수세가 등장을 했다라는 게 제일
집중 키워드일 것 같고요. 수렴 구간을 이탈해 주었지만 16만 1,000원에서 17만 3,150원까지 존재를 하고 있는 수평 70 매물대 구간은 방어를 해주고 있는 형태예요. 네. 다만 지금 이렇게 하락 채널을 작도를 해 보았을 때 지금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등장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형태예요. 고점 낮춰주게 되면서 저점 구간 지켜주는 네.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진행되려고 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이쪽 구간 매물대를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굉장히 크게 하방 쪽으로 폭발이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네. 16만 1,0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제 물려 있으신 분들, 손실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손절을 감안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보겠다라고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고 지금도 같은 관점이긴 합니다. 네. 다만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은 지금 저점을 높여주려고 하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18만 8,000원 구간 선을 돌파를 해줘야 하고요. 18만 8,000원 선을 구간들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다음 또 저항 구간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자그마한 수렴 패턴을 그어줬었던 이렇게 보수적으로 패턴 하락 추세선을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네. 18만 8,000원 돌파 시에는 상단부 구간이 19만 8천 선으로 예측이 되고요. 이 하락 추세선의 상단부 구간이 이전 수렴 하단부 구간의 리테스트를 저항을 받아주는 구간과 동일한 구간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이제 돌파를 해주게 되려면은 가격이 상승과 더불어서 이전 수렴의 하단부 구간을 재차 진입을 해 주어야지 솔라나 차트의 경우 단기적으로라도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나와줄 수 있겠구나를 작도적 관점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겠고요.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동평균선이 응축이 진행 중이고 비트코인처럼 역별로의 추세 전환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옆에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구름대가 현재 굉장히 강하게 이제 형성이 되려고 해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구름대는 이제 선생님의 원선과 투선 구간을 이제 색깔을 칠해 놓은 건데 쉽게 얘기를 해서 두툼하네요. 네, 매물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가격이 올라가 주게 된다면은 240 이동평균선 그리고 60 이동평균선, 120 이동평균선 이렇게 내려오겠죠. 네. 24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는 하방 기울기로 전환이 될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전환이 되었을 때 내려오는 60 이동평균선과 구름대 선행스팬 원선이 만나는 이쪽 구간에서 네. 저항을 받아주게 되고 어. 재차 이렇게 구름대를 타고 저항을 받아주게 되면서 하방 쪽으로 내려가는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현재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강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 기울기를 해소를 해주게 되려면은 강한 매수세가 등장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비트코인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쌍바닥의 형태를 그리면서 기울기를 해소해주는 방법이 있겠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런 시그널 자체가 등장을 해주지 않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은 지양하시는 게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나는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로서 조금 유리해진 구간에서 진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작두 관점에서 수렴 하단부 재차 진입을 해주고 240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주는 20만 5천 원 구간은 네. 돌파를 해줘야지 상승 시그널로서 의미가 있는 차트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솔라나 앞으로 어떻게 보실지 이렇게 차트 분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함께 살펴볼 종목은 이더리움 되겠습니다. 알트코인 중에 또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4분기가 원래 전형적으로 좀 강세의 기간이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많습니다. 그중에 10월은 항상 강력한 상승세를 견제해주는 바가 많아서 업토버라고 불린다라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뭐 벤진가에 따른 벤자민 코엔이라는 이 전문가 역시도 이더리움 굉장히 강세로 보인다. 2025년이면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성과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의 차트 이더리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우리 2025년에는 비트코인을 넘어서는 이더리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함께 이제 좀 차트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상승세로 봤을 때. 네, 상승 추세로 봤을 때 네. 아무래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네. 그러냐면은 이렇게 주봉으로 보았을 때 최근 상승세가 나왔을 때 비트코인은 고점 구간을 갱신을 해줬어요. 신고점을 갱신을 해줬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고점 갱신을 못하고 조정을 받아준 형태여서 아무래도 이번 상승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감히 예측을 해보건데 네. 이제 비트코인보다 상승세가 조금 나와주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현재 하방 쪽으로 떨어지는 것도 네.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조금 더 강하게 떨어지고 있는 형태여가지고 추후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예측을 해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강한 상승률을 보이는 것은 힘들 것 같고요. 이더리움 차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고점 낮춰주고 저점 구간 지켜주는
어떤 패턴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무슨 트라이앵글인데? 네, 뭔가요? 무슨 트라이앵글인데? 네, 네, 삼각형이니까 트라이앵글이죠. 네, 뭔가요? 말 좀 해주세요. 디귿으로 시작하는. 디센딩 트라이앵글인가 맞습니다. 봅니다. 디센딩 네. 트라이앵글 패턴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이 저점 구간, 넥라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 매물대 구간이 제일 보수적으로 작동을 하면 2110불 정도 구간이에요. 네. 2110불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저점, 아니 역사적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2110불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방 쪽으로 가격이 쏟아질 수 있는, 네.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은 2,400불에 존재하고 있는 수평저항 매물대 구간을 이탈 이후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작도적 관점에서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는 힘들고 네. 적어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리테스트 지지를 받아주거나 네. 이런 형태로 가격이 지지를 받아주거나 아니면은 2,400불 구간을 하락 채널 상단부를 돌파한 시점에서 네. 이런 식의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는 것을 노려보고 진입하는 것을 추천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이동평균선적 관점에서는 비트코인보다 조금 상황이 더 안 좋아요. 이미 역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고요. 242동평균선의 기록이 하방 길기로 전환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매수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비트코인을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이더리움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은 토카막 네트워크 되겠습니다. 토카막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악재가 굉장히 크게 있었죠. 텔레그램 CEO 파벨 두로프가 체포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 최근에 악재를 딛고 지금은 좀 열심히 이제 복구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대표 이 승차 공유 플랫폼 중에 하나인 타다라는 앱이 있는데요. 톤 재단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기반의 웹3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미니를 정식 출시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복구를 해주려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이 톤코인, 토카막 네트워크죠.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한번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톤코인도 바로 차트 넘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원화 차트이고요. 네. 지금 추세를 보았을 때 굉장히 하방 쪽으로 하방압이 강한 형태이고 톤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분과 관련된 네. 악재가 터짐과 동시에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 돌파 실패, 그다음에 하방 쪽으로 가격이 빠져주었다가 네. 최근 이제 호재가 터져주면서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형태예요. 다만 근데 상승 추세로가 진행이 되려면은 현재도 단기적인 상승 추세의 형태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네.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유지가 되려면은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1,390원 정도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되고요. 1,390원 정도를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전 저점 구간 저항을 받아 주었었던 가격대 매물대가 또 존재를 해요. 네. 크게 본다면은 1,390원에서 1,395원, 1,400원 정도 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저점 구간 그리고 고점 구간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1,600원 수평정성 구간까지는 돌파를 해줘야 이제 완벽하게 조금 상승세로의 추세 전환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는 형태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400원 구간 돌파 시에도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고려해 볼 수는 있긴 합니다. 작동 네. 관점상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고요.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주고 매물대 구간까지 돌파를 해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1,400원 구간을 돌파 이후 매수 관점으로 접근 1차 목표가를 저항 매물대 구간인 1,600원 구간까지 설정을 해보는 게 가능할 것 같고요. 톤코인 같은 경우 반대로 가격이 하방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네. 1,250원 에서 이제 1,205원 정도 구간에 1,200원 초반대에 공짜는 이제 수평지지 매물대 혹은 1,153원에서 반등이 나와줄 때 매수 관점으로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근데 다만 1,150원 구간을 이탈해 주게 된다면은 신저점 네. 갱신이기 때문에 진입 시에는 무조건 손절 로스 라인을 설정을 해두시는 걸 추천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우리가 봐야 될까 하는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금의 추세가 굉장히 괜찮다 하는 종목을 딱 특별히 꼽아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타임이네요. 빅타임. 자, 최근에 이제 빅타임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줬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게임 플랫폼이죠.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빅타임을 가지고 오셨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어제 저희가 이제 탐험을 떠나면서 원장을 떠나면서 살펴보았을 때 네. 굉장히 좋은 추세가 진행이 되려고 해주고 있었어가지고
제가 오늘 발굴 종목으로서 가져오게 되었고요. 네. 일단 빅타임 같은 경우에는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준 형태이고요. 상승 채널 상단부 구간을 작동을 해보게 된다면은 네. 기울기가 강한 형태의 채널은 아니지만 이렇게 작동가 가능합니다. 음. 어제자 구간에서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해주었었고 네. 오늘자 구간에서는 지금 십자가형 캔들 패턴, 도지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는데 이 도지형 캔들 패턴이 뭐 하락 반전 정황을 의미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오늘자 캔들이 상승 쪽으로 상승 채널 상단부 구간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 마감을 해주고요. 네. 돌파 마감 이후에 리테스트 지지가 받아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보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신호등 지표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네, 신호등 지표 관점에서는 현재 일봉 구간 말고 낮은 시간봉으로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1시간봉에서는 지금 추세가 굉장히 상방적으로 강한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 추세, 즉 초록색 구간에서 가격이 움직여지고 있는 형태이고요. 4시간봉도 하방 추세가 굉장히 길었었던 시간이지만 네. 지금 이제 밴드 일선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빠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은 1시간봉에서 매수 신호가 저희 신호등 지표에 매수 신호가 등장을 했을 때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마지막 코인까지 이렇게 분석을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우리 추석 상차림으로 이렇게 우리 코인들 이제 마지막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알아보기 쉽게 오늘 네. 탐험했던 종목들을 이렇게 상차림으로 한번 해보았었어요. 네. 뭐 리플도 맛있게 볼 수 있고 솔라나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 톤, 빅타임도 마찬가지지만 네. 제가 이제 살짝 TMI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네. 고기를 좋아합니다. 네. 네, 고기를 고기를- 좋아해서 지금 빅타임을 고기 갈비찜으로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네. 빅타임 차트 굉장히 코인이 빅타임 코인이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좋은 형태예요. 나쁘지가 네.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을 한번 드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져오게 되었고요. 네. 이렇게 여러분도 이런 탐험 종목들처럼 이제 풍성하게 네. 또 추석 한가위 네. 좋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이렇게 정신없이 원정을 떠나다 보니까 벌써 우리 코인 원정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 한 해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한가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역시도 보름달처럼 풍요롭고 또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저희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든 투자에 성공이 함께 하시길 같이 달리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보내주시는 성원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함께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내일 오후 7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인사 준비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코인 원정. 네.